많은 분들 덕분에 4개월 만에 빅파워가 됐습니다. 8월 중순에 오픈을 해서 보름 만에 500만원을 넘었고요. 9월, 10월은 한 달 매출이 1,400에서 1,500 정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2월에는 드디어 빅파워를 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매우 주관적인 제 관점이 들어간 이야기는 유튜브에는 잘 안 올리는데요. 오늘은 빅파워가 된 기념으로 그동안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 3가지를 추려봤고,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첫 번째, 상품 수는 몇 개가 적당한가요? 많은 분들이 상품을 몇 개만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일단 이것저것 올리면서 100개 1000개씩 일단 다 올리는 것이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주십니다.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우선 구조적으로 보자면 스마트 스토어 알고리즘상 어차피 모든 상품들이 다 상위에 노출이 돼서 잘 팔 수는 없어요. 정말 잘 돼도 한 카테고리를 독점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토어 여러 개, 아이디를 여러 개 쓰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하루의 모든 시간을 상품을 등록하는 데에만 쏟는다면 제가 볼 때는 남는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상품을 하나 정했으면 업로드를 하시고 그 상품의 타깃과 니즈를 정의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개선해야 되고, 광고나 홍보도 계속하면서 CS도 잘 체크해야죠. 결국 이런 행위들이 노하우가 쌓이고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 등록하는 거 마진율 계산되는 프로그램 쓰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 써서 잘 팔려도 그게 경쟁사가 없을까요? 내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따라잡힌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내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아무런 경쟁력이 안 됩니다. 반면에 상품 분석부터 유입, 구매, 관리까지 한 사이클을 돌렸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실 거예요. 좋은 상품이란 무엇일까? 이 상품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또 내가 이만큼 홍보를 해서 유입이 됐는데 전환이 없네? 상세 페이지가 문제인가? 상세 페이지도 업데이트 한번 해보고, 고객 후기도 추가해보고, 전화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이런 사이클을 돌리면 그 다음 상품은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3-4개의 상품부터 먼저 올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마케팅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개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광고를 어떤 플랫폼에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광고라는 건 널리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돈을 내는 것만 광고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비염에 효과가 좋은 티백을 팔아요. 그 티백이 만약에 작두콩차라고 합시다. 그러면 쇼핑 검색 광고 이런 걸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비염 전문가가 되겠다 라는 마인드가 먼저 필요해요. 비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객이겠죠.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비염이 걸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상담가가 돼야 돼요. 상담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일단 같이 의논을 하는 거잖아요. 저라면 일단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문구를 썼을 것 같아요. 비염 때문에 환절기 때마다 매우 고생이시죠. 저도 그런 비염을 달고 살아서 비염에 좋다는 한의원도 가보고 운동도 해보고 티백도 먹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염은 완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은 꾸준한 운동과 티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두콩차를 환절기 때마다 마시고 있는데 매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이 좋은 상품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세 페이지에서 다뤄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광고가 들어가야 돼요. SNS를 할 겁니다. 저라면 블로그든 인스타든 작두콩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비염 환자가 어떻게 비염을 이겨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컨셉을 잡고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염에 좋다는 운동이나 음식 정보들을 SNS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비염 걸린 사람들이 작두콩차 하나를 사더라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냐? 이 사람은 작두콩차를 팔더라도 이 작두콩차가 다른 곳에 비해서 왜 좋은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비염 전문가니까.
비염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동봉되는 리플렛이나 고객이 배송이 끝난 다음에 문자로 비염 환자가 지키면 좋은 습관, 운동, 음식 등을 같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케팅은 고객과의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물건을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일즈고요. 팔고 나서 뒤에 사후 관리까지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컨셉을 잘 이용을 했다면 제가 작두콩차 다음에 비염 환자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싱해 올 수도 있는 거고, 비염 환자들이 쓰면 좋은 운동 같은 거, 운동기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소싱해 와도 좋겠죠. 왜냐? 우리 고객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구매했던 분들도 또 재구매를 하실 거고, 그런 식으로 샵이 운영이 되면서 아이템을 이것저것 갖고 오는 곳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생기고 차별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광고를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를 각 플랫폼별로 만드는 것이 성과를 가르는 큰 요소이고, 이런 게 없다면 어떤 매체에 어떤 광고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상품 하나만 덜렁 해가지고 광고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NS도 안 하고 고객이 모여있는 카페나 커뮤니티에 우리 상품을 알리지도 않고 들어와서 팔리기만 기대하는 건 아닌가. 그럴 땐 돈을 내고 광고를 해도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알리는 행위와 광고는 돈을 내는 거잖아요. 딱 그 차이입니다. 광고비를 내고 하는 거는 돈을 내고 하는 것 뿐이지,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 남들한테 널리 알려지는 게 돈을 내야만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마진이 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홍보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스마트 스토어 외에 오픈마켓 등 다른 곳에 입점을 하면 좋은가요? 스마트 스토어 외에 다른 몰에 입점을 하신다면 당연히 좋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위 노출이 충분히 유지가 될 만큼 구매량이 안정적일 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팔리는데 이익이 낮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입점몰이 많아지면 사박넷 같은 관리 프로그램을 쓰시게 되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쓰면 입점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몰들에서 전부 발주를 넣고 Q&A도 한 번에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쓰시는데 평점이 안 좋아지는 시기가 딱 이때입니다. 왜냐면 관리할 게 자연스럽게 많아지거든요. 뭐 가격이 방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MD하고 이벤트를 기획을 할 수도 있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CS도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상 나 말고 다른 직원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 한 명을 구해 놓으면 사람이라는 게 후기나 상세 페이지 업데이트를 점점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첫 상품을 업로드할 때는 몇 개만 팔려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고객 후기에 일일이 반응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면서 평점이 낮아집니다. 평점의 대부분은 그 제품의 퀄리티도 있지만 판매자가 친절하다, 뭐 동봉되어 있는 게 잘 되어 있다,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많이 팔리면서 여기저기 매출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오픈마켓 수수료 들죠, 솔루션 프로그램 비용 들죠, 직원 월급 들어가죠, 사무실 고정비 들어가죠.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고정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저는 자사몰 말고 다른 몰에 입점하는 거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들을 알아보았고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질문들이라기보다는 먼저 진행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거니까 이번 시간에 3개를 추려보았습니다. 혹시나 따로 영상으로 찍었으면 하는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